그러니까 이 충전기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굳이 얘를 충전하기 위해서 파워뱅크를 집까지 40kg거든요. 무거워요.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충전이 다 됐다고 하면 과충전 걱정돼서 얘를 뽑을 필요도 없어요. 충전이 다 되면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차가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배터리 전압이 12.4V 밑으로 떨어지면 또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만 연결해 놓으면은 굳이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파워뱅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파워뱅크는 편리성으로 봤을 때 아마 국내에서 가장 편리한 파워뱅크가 아닐까 싶어요. GSP의 300A 올인원 파워뱅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올인원 파워뱅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DC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20V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버터를 별도로 구매하고 또 인버터를 따로 연결하고, 그리고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행 충전기를 별도로 또 구매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뭔가를 구매해야 되고, 그리고 좀 번거로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매장도 보면은 요즘에 올인원 파워뱅크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들 한번 잘 보자고요. 대부분, 아니죠,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와 인버터 조합이 많아요. 그러니까 220V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편리한데, 이게 사실 올인원 파워뱅크라는 게 DC 파워뱅크 대비해서 좀 무게가 더 나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인원 파워뱅크 구매하시면서 주행 충전기를 같이 또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려면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매한 다음에 별도로 또 주행 충전기를 구매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발생을 하죠. 나는 분명히 하나로 다 된다 그래서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매했는데 결국은 또 주행 충전기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GSP의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이 GSP의 올인원 파워뱅크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터뿐만 아니라 주행 충전기도 같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220V를 내장되어 있는 인버터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행 충전기 역시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진정한 올인원 파워뱅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 제품입니다. GSP 300A 올인원 제품이고, 지금 바로 옆에 보이시는 게 210A의 올인원 파워뱅크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리뷰도 했었고,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는 파워뱅크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파워뱅크예요. 이 제품은 210A 인산철 원통셀입니다. 인산철과 인버터가 2kg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기도 3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20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연결만 해주면 알아서 충전하고, 충전 다 되면 차단을 하는 그런 아주 편리한 제품이었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오늘 소개해드릴 300A의 제품을 보시게 되면 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210A의 형님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량은 300A이기 때문에 210A보다 한 90A 정도 용량이 더 크고요. 와트로 따지게 되면 한 3840W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충전 없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인버터 용량은 2kg, 2000W의 인버터로 동일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행 충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210A 제품 같은 경우는 30A의 주행 충전기가 고정이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30A 주행 충전기 혹은 60A의 주행 충전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60A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행 충전기의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국내에서 제조되는 차들 중에서 60A 이상의 출력량을 보여주는 차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스타리아, 아니면은 뭐 팰리세이드, 모하비, 아니면 뭐 트래버스, 요 정도 차들이 아마 60A 이상의 출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머지 차들은 뭐 30A에서 많으면 한 45A, 50A 정도의 출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은 기존에 스타리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10A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약간 손해를 보셨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차에선 충분히 60A가 나오는데 여기는 30A의 주행 충전기가 고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30A의 충전량으로 충전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이 300A의 올인원 파워뱅크는 주행 충전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차가 만약에 테스트를 했는데 30A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은 30A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60A가 나온다 그러면 뭐 고민하실 필요 없겠죠. 60A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40A, 한 45A 좀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매장으로 오세요. 그러면 매장에서 실제 차에서 나오는 출력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드릴 거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출력하는 양에 따라서 30A의 주행 충전기를 선택하면 좋을지 60A의 주행 충전기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주행 충전기 용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하단에 보시면 댓글 있습니다. 댓글 위에 하나 딱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 캠스 캠핑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요. 거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제 60A의 주행 충전기를 적용시켰을 때와 30A의 주행 충전기를 적용시켰을 때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 기존의 우리 210A 올인원 파워뱅크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적상계, 뭐 대전류 단자, 인버터 온오프 스위치, 2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뽑아놓은 220 단자들, 12V 단자 3개, USB 소켓들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해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 연결할 수 있는 XT90 단자, 주행 충전기 전용 단자입니다.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한전 충전이라든지 뭐 별도의 다른 확장을 할 수 있는 XT90 단자까지 입출력이 가능한 단자입니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인버터 온오프 스위치 아래는 3핀의 항공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적상기 아래는 5핀의 항공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이것도 이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올인원 파워 탭이에요.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요 매립 장착하실 때 많이들 선택하는 제품인데 일단 선 길이가 7m입니다. 7m이기 때문에 7m 밖에서도 220V와 12V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선 길이만 봐도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연결되는 단자들을 봐도 이거 뭐 어마무시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7m가 떨어진 밖에서도 220V와 12V와 그리고 적상계를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왜 안 들어가? 좀만 더 돌려. 알았어. 됐어.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버터 온오프를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버터라는 건 안 쓰면은 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 전력이 나가기 때문이죠. 자, 인버터 연결하고 적상기 연결하고 그리고 XT90 단자에다가 요 DC를 연결해 주면 짠. 자, 보세요. 7m 밖에서도 이 파워탭을 통해서 앞에 전면부에 나와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도 켜지고요, 꺼지고요. 우리가 루프탑 사용하는데 위에서 220V 쓰다가 우리가 인버터 꺼야 된다고 다시 내려오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껐다 켰다 인버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2V 제품들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적상계로 확인까지, 전기가 들고 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 이 올인원 파워뱅크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GSP 올인원 파워뱅크와만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인원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사용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차에 올려놓고 쓰시려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올인원 파워탭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스타리아라든지 카니발처럼 뭐 평상을 만드셔서 밑에다가 올인원 파워뱅크를 넣고 쓰시려는 분들은 편리성을 위해서 하나 뽑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 루프탑 많이 올리죠. 루프탑 텐트에서 쓰실 분들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매장에 저희가 전시한 제품도 주행 충전기가 60A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실제 차에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주행 충전량을 보여주는지 테스트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과연 이 차에서는 60A 충전기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기존의 우리 주행 충전기들은 30A 주행 충전기는 30A 전류가 안 나오면 작동을 안 했었어요. 60A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꼭 테스트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신형 알파차저 충전기로 바뀌면서 나오는 만큼 그러니까 충전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60A 장착했는데 차에서는 한 30밖에 안 나와요. 그럼 30분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충전기는 이 자동차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전류가 있는 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꺼도 미세하게 전류가 계속 흐르는 차들이에요. 그런 차들은 계속 충전을 가져가기 때문에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신형 알파차저 충전기는 요 자동차에 있는 메인 배터리에 배터리 전압을 측정합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이 배터리 전압이 12.4V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동 차단을 해요. 그리고 충전량도 완충에 가까워지면은 충전량도 조절하고요. 그러면은 연결하기 전에 실제 이 차의 현재 전압이 배터리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도 제 차 전압을 체크해 보는 건 처음인데 지금 이게 12.7V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동을 걸지 않았지만 알파차저 충전기를 연결시키면은 아주 미세하게 충전을 아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라는 게 우리가 세워놓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전압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겨울에는 전압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게 돼서 12.4V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차단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배터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까 주행 충전 단자는 아래쪽에 있는 XT90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행 충전기 전용 단자입니다. 한번 연결했을 때 아까 배터리 전압이 10.7V였기 때문에 아마 깜빡깜빡거리면서 충전을 시작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깜빡깜빡거리면서 충전이 들어가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압이 한 12.7 정도 됐을 때 한 2에서 3 정도 충전량을 지금 아주 미세하게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는 건 계속 세워놓으면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충전한다 그러면 차에 있는 메인 배터리가 방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전압이 12.4V 밑으로 떨어지면 차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동을 걸어서 어느 정도의 충전량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보시게 되면 잘 들어가는데? 60 나와. 60 나와, 60. 저는 지금까지 제 차가 30A 충전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59.2, 59.3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차가 지금 집 글래디에이터거든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60A 충전기를 고민 없이 장착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요 300A의 올인원 파워뱅크의 옵션을 60A 주행 충전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충전량이 준수해요. 이 60A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A 충전하는 거는 금방 걸리거든요. 1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타고 우리가 매일매일 캠핑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주행하시더라도 이게 5시간 정도만 주행하시게 되면 배터리는 금방 방전 상태에서 완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전수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40A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60A 효율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제품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주고 충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30A 충전기로 충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은 평소에 이 차를 과연 몇 시간 주행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시동을 끄게 되면 아까 60A 들어가던 게 이제 벌써 9까지 떨어졌네요. 8, 여기 있으면 7,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차단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깜빡거릴까요? 차의 메인 배터리가 12.4V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깜빡깜빡거리면서 아주 소량씩 충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전기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굳이 얘를 충전하기 위해서 파워뱅크를 집까지 40kg거든요. 무거워요.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충전이 다 됐다고 하면 과충전 걱정돼서 얘를 뽑을 필요도 없어요. 충전이 다 되면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차가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배터리 전압이 12.4V 밑으로 떨어지면 또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만 연결해 놓으면은 굳이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파워뱅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가장 편리한 파워뱅크가 아닐까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300A의 대용량을 60A의 충전기로 빠르게 충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차의 배터리에 무리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차 방전도 방지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를 들고 집까지 충전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평소에 주행하시는 대로 주행하시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하지만 내 차에는 언제든지 전기가 빵빵한 파워뱅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300A GSP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리뷰를 해봤고요. 실제 차에 연결해서 60A의 주행 충전기가 잘 작동되는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차종마다 이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 주시면 좀 자세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하단에 보면 댓글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고정으로 링크 하나 걸어놨고요. 저희 캠스 캠핑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릴게요.